요 댓글이 공백기, 이제 공백기가 1년이 넘어서 이제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 아무튼.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좀 있죠.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이게 마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공백기가 1년이 넘어가면 이상하게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뭐 11개월이랑 뭐 12개월이랑, 어떻게 보면 한 달 차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루 사이로 1년이 되고, 1년이 덜 되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는데, 이상하게 그 취준생들은 또 1년이 넘어가면 취업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인사팀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펙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A라는 취준생은 졸업하자마자 지원했고, B라는 지원자는 한 1년 정도 혹은 1년 6개월 정도 쉬다가 지원을 했어. 모든 스펙은 똑같아.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A라는 취준생을 선호하겠어요? B라는 취준생을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A잖아. 당연하잖아.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지원자 선호하면서 인사팀 욕하면 안 되지. 이건 인사팀도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 공백기 적은 사람, 뭐 스펙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선호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거를 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스펙이 똑같지가 않아. 나는 공백기가 있는데 공백기가 없으면서 스펙도 더 좋고 나이도 어린 그런 지원자가 줄을 이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취업이 되겠습니까? 어렵지. 나보다 나이 어리고 스펙 좋고 공백기 없고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공백기가 1년 넘어간다고 취업이 아예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백기라는 핸디캡을 내가 갖고 취업에 임하고 있다. 뭐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모래주머니를 뭐 내가 만든 거지 뭐 누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렵다와 안 된다는 천지차이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취업이 쉬운 줄 알았어요? 어려운 줄 알았잖아.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럼 아무튼 공백기가 1년이 있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공백기를 공백기가 아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공백기가 문제가 되는 게 얘가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증명이 안 되고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휴학을 뭐 2년 넘게 하고 공백기가 1년이 넘어가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야. 그냥 학창시절 얘기, 뭐 군대 얘기 이런 거밖에 없어. 그 인사팀 입장에서 얘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궁금하다고 뽑을 수는 없는 거야. 궁금해도 조금 호감도가 있는 상황에서 뽑아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거야. 이런 친구를 면접에 부를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그렇게 공백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그런 취준생들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왜 안 썼겠어요? 본인도 부끄러운 거야. 쓸 말이 없는 거야. 숨기고 싶은 거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아니면 숨기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없습니다.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숨만 쉬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부동자세로? 그건 아니잖아. 뭐라도 했을 거라고. 뭐 게임을 했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정말 많이 봤다거나 아니면 책을 봤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정말 열심히 놀았다거나 연애를 했다거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 보면은 가족들 병 간호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서 1년 정도 쉬었다거나 이런데 그 공백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솔직하게 써야 됩니다. 가족들 병 간호를 하느라 좀 늦어졌다. 아니면 내가 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은 누가 있냐면은 아르바이트 했어.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아르바이트라고 그냥 안 쓰는 거야. 그럼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이건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써요? 이러면서 그냥 그 1년을 아무것도 안 한 공백기로 남기는 거죠. 아르바이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물론 경력은 될 수 없죠. 하지만 그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니다가 취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키팩터가 될 수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가 대단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어필하느냐. 요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아무튼 내가 공백기가 있다면 그 기간에 내가 뭘 했다, 얻은 게 뭐다, 그리고 잃은 게 뭐지만 그 안에서 뭘 배웠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불리할 수 있죠. 그 시간 동안 대외 활동하고 인턴하고 이런 친구들보단 불리할 수 있죠. 하지만 불리하더라도 얼마나 덜 불리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불리한 걸 어떻게 유리하게 역전시키느냐,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취업 준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얻고 뭘 잃었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잖아. 알바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최소한 설명할 건덕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취업 준비만 했다라고 하면 인사팀도 좋게 보기 어렵죠. 아니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인턴 이런 거 하면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뭐야? 왜 이렇게 게을러? 뭐 했어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취업 준비가 뭐 대단합니까? 뭐 대단하다고 그 취업 준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인사팀 시각으로 보세요. 인사팀은 맨날 보는 게 취준생이잖아. 그렇잖아요. 인사팀 눈앞에는 취준생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취업 준비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인턴하고 대외 활동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취업 준비만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공백기. 자, 그래. 공백기가 길다고, 공백기가 1년이 넘어간다고 취업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좀 어렵다. 그리고 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로 좀 어떻게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취업에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짜 아니고 구독, 좋아요 요 2개 해주신 분들만 고맙습니다.